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에 대해서 외도민이라고 하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중심으로 그 외국인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숙박시설을 넘어서 이제 주택을 활용한 숙박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풀려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있기는 한데 실제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령 정보부터 보시면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3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여행업,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를 보시면은 1항 3호의 바를 보시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국계법 저 6조 1항에 따른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 어느 각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 가암목 또는 다암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자료로 올려놓은 것 중에서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보시면은 본 지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1항 3호 바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등록 및 관리 감독 등 세부 업무 처리 지침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고 적용은 본 지침은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에 따른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등록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처리 시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요건인데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정의 및 등록 요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환경을,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구조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남는 방을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남는 방에 대해서 그 방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남는 방이 없겠죠. 그래서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등록 기준을 보시면은 요 내용들이 좀 더 나오는데 등록 기준은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입니다. 전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주택 연면적 자체가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한 70평 정도, 70평 좀 넘게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인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 요거는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상태인 경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기존 관광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처리를 보시면은 등록 신청 및 제출 서류가 있는데 영업을 개시 전에 신청하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사업 계획서 요거 등록을 하는 거는 이제 각 구청마다 관련 부서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문화 관련 과라든지 컨벤션 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청에 보시면은 외국인 도시 민박이라고 조직도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시면은 아마 그 담당 부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게 사업 계획서고 별도 양식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별도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침에는 별도로 사업계획서 별도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별도 양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양식에 대해서는 한번 더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요가 있는데 등록 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 개요, 이제 주택의 종류, 총 면적, 사업장 면적, 객실의 수 및 제공 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 장소,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개수하고 위치, 영업 계획, 투숙객 관리 계획, 비상시 조치 계획 및 연락 체계 등 있고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다 준비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는 이제 별도로 건축물 관리 대장용 도면을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건축물 관리 대장용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실측을 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용 도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앞전 제가 이제 따로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용 도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업로드 되는 시기가 조금 늦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블로그 통해서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서류 심사가 있는데, 그 등록 업무 처리해서 이제 서류 심사가 있는데, 이렇게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심사를 합니다. 자,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서류 심사는 해당 주택이 국계법에 따른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까 해당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 이것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아까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상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확인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다 충실하게 이제 준비를 하셨다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 이외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관리규약 위반 여부 확인을 해야 되고, 관리규약상 이제 숙박시설로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 중 발생되는 소음이나 분쟁 등은 사업자가 책임을 다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껄끄러워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필수적으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관리규약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자, 그리고 요렇게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현장 심사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이 별도로 나와서 이제 어, 별도 심사를 하는데, 현장에 와서 심사를 하는데, 서류 통과 7일 이내에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전체 처리 기간은 14일 이내가 됩니다. 점검 인력은 말씀드린 담당 공무원이나 건축, 소방, 위생 등 관련 부서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거주 여부 및 면적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적이 정확하게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과 맞는지 여부들도 확인을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소통, 책자 비치, 통역 어플 활용 등 의사소통 수준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설 및 위생 상태는 객실, 화장실, 침구, 식수 등 이런 것들은 별도로 체크를 좀 하겠죠. 그리고 건축물의 적법성 및 안전성인데,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건축물의 안전성,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주무관이 나와서.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여부, 소화기 감지기 이런 것도 확인하고, 기타 법령 위반 여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등록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현장 심사까지 끝나고 나면 등록 처리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때 내국인 대상 영업은 금지가 되고,
불법 행위 시 처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주인이 져야 되겠죠, 집주인이. 그 다음에 이제 숙박일지 작성은 의무화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기간은 사업자 정보를 등록 대상에 작성 관리하고 신규 등록 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등록을 했는데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변경 등록 신청 및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 상호 대표자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기간은 이를 확인 후에 4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변경 등록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재발급을 하게 되겠죠.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등록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 부분인데요. 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정도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이 가능하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검사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주택의 구조가 노후하거나 이제 불량할 경우에 또 해당이 되고요. 소방 관리 관련 사고 위험 또는 위생 관리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한 사업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거나 이제 주변에 민원이 있을 때 그때 그한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 출입, 그러니까 외국인밖에 출입이 안 되는데 그 숙박시설 이용하지 못하는데 내국인이 출입하거나 소란, 소음 등의 문제로 주변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성매매, 도박, 사행 행위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1회 이상씩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반기에 1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숙박일지 작성 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사업자의 실제 거주 여부, 그러니까 실제 사는지는 등록할 당시에도 확인을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할 때 실제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등록한 사업 범위를 초과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택의 노후 정도, 그 다음에 불법 개변조 여부 및 위생 상태 등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 예를 들어서 뭐 2개로 등록을 해놨는데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방을 2개로 해놨는데 2개를 좀 변형을 해서 3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건축, 소방 관련된 법령에 따른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시설 점검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반하여 입주자 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도 점검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 요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 나온 건데 어떤 거냐면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에 관련해서 제도 개선도 일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준공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서론을 좀 말씀드릴 때 그 제도가 좀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2025년 10월인데 저도 사실 2025년 10월부터 이제 전화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외국인 도시민박 외도민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연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준공 이후 30년 이상 되더라도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링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증을 해준다면은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노후 건축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던 거고 요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체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 경과했어도 건축사, 건설 엔지니어링, 안전진단 전문 기관,
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남는 방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숙박시설로 그 민박업으로 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업무 처리 지침은 요거는 제가 지금 방금 요약해드린 내용인데 요것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2025년 10월이네요. 10월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개요 정의 및 요건, 등록 업무 처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나 적용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보시고자 하신다면 요 파일을 다운 받아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도 참고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등록 신청서도 같이 붙어 있고요. 자, 마무리를 좀 하면은, 마무리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최근에 그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문의 주시는 건축주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구축을 이용해서 이제 민박 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구축이다 보니 그 최소한 뭐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50년 가까이 된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현황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연락 주실 때는 건축물 현황도 작성 문의로 이제 연락을 좀 주세요. 근데 현황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정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 현황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건축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현황도를 그려달라고 해서 현장 가가지고 실측을 하고 그거를 이제 도면화시켜서 세움토로 업로드 시키는 걸로 끝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건축물이 위반 여부가 발생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법령하고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용도를 바꿔서 다가구 주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추가해서 근생을 뭐 용도 변경해서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도시 민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뭐 다가구 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이라든지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조금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3층 건물이 있는데 주인집이 이제 뭐 3층을 사용한다. 근데 옥상에 창고를 조그만 거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증축으로 적법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시다가 뭐 예기치 않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건축물의 형태로 해서 뭐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옥상에다가. 근데 이게 저희가 이 건축물의 심사가 나오면은, 또는 저희가 현장에 실측을 나가게 됐을 때는 이 건물에 있는 불법적인 요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증축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증축 신고를 하면서 이제 양성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다른 층에 사시는 이제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외국인 도시 민박을 하겠다, 외국인을 민박으로 받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해서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철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위반 건축물로 찍혀서 건축물 관리 대상에 찍히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증축 양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비용이 드는데, 굳이 이 세입자를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건물에 위반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외도민을 하려고 하시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위반 사항이 크지 않다면 원상복구를 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위반 사항을 없애고 원상복구를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 기준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 관련 확인서나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인증을 하면은 뭐 가능하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외도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 지침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표, 구조 안전 확인서, 안전 점검 확인서를 제출을 하라고 해요. 이 중에서 하나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자격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건축사나 아니면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기술사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건축사가 날인할 수 있는 그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목에서 날인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이 건축물 자체가 외국인 도시 민박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가면은 이제 건축사가 날인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자체마다 여기에서 조금씩 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 건축물에 등급을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건축물의 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물 안전 등급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전 등급이 뭐 A, B, C, D, E 등급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B 등급, A 등급까지는 뭐 당연히 요구하지 않는데 B 등급이나 C 등급을 요구하는 C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그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뭐 무슨 등급이다, 무슨 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사실은 등급을 매기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진단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도 하고 관련된 이제 그 장비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의 구조기술사 사무소들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가 이제 현황도를 작성을 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용 도면을 등재하는 것까지는 건축사가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조기술사가 이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용역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구조기술사도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이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구조 안전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도시 민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카카오 채널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거기에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